안녕하세요. 아침의 광장 손지민입니다. 최근 대구의료원이 광역 단위에서는 최고 수준의 의료 인프라를 갖춘다는 3대 혁신 목표와 8대 추진 과제를 밝혔습니다. 의료 인력을 늘려서 취약 분야로 꼽히는 감염병과 응급, 어린이 진료를 집중 강화하고 고강도의 내부 혁신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공공의료의 내실을 다져서 재도약하겠다. 지역사회가 환영할 수밖에 없는데요. 한편에서는 여전히 제2대구의료원 설립이 추진돼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슈톡에서는 어제 열린 제2대구의료원 설립 정책 토론회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침의 광장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들어보죠. 윤가영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입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으로 성서 나들목 일대 교통량 증가하면서 서행으로 이동하겠고요. 반대 방향으로도 남대구 나들목에서 성서 나들목까지 속도 줄여 이동하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양방향으로 어렵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이어서 시내도로입니다. 곳곳으로 눈발이 날리고 있는데요. 마음 여유 갖고 이동하셔야겠습니다. 호곡로 9구터널에서 54단 정문 방향으로 밀림과 풀림 반복하는 모습이고, 학종로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대구병원 내거리 방향으로 대구병원 내거리 신호 3번 이상 예상하셔야겠습니다. 검단로는 검단 내거리에서 복현 오거리 방향으로도 답답한 모습이고요. 신천대로는 서대구 나들목 방향으로 수성교 지하차도부터 답답한 모습입니다. 침산교 빠져나올 때까지도 가다 서다 반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 오후까지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경북 북동산지와 울진평지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예상 강수량은 울릉도와 독도, 경북 동해안이 5에서 10mm, 대구와 경북 북부 내륙은 0.1mm 미만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2도에서 6도 분포로 평년보다 낮은데요. 대구는 6도, 포항은 4도, 울진이 2도로 예상됩니다. 비 또는 눈이 내리면서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으니까요. 차량 운행 시에는 반드시 감속 운행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1.8도, 습도는 73%입니다. 지금까지 윤가영이었습니다. 지역 시사정보 프로그램의 중심, KBS 대구 제일라디오 아침의 광장을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 아침 지역의 주요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뉴스민의 천용길 기자, 매일신문 배주연 기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천 기자의 뉴스톡 볼까요? 네,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앞두고 민주노총 대구 경북본부가 어제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서 일명 노란봉투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네. 이게 지난해 대우조선해양의 하청 노동자들의 이 파업 이후에 이들의 이 파업에 대해서 대우조선해양 쪽에서 이 471억 원이라는 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서 다시 이 법 개정안이 발의가 됐는데요. 네. 이 통칭 노란봉투법으로 부르는데 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와 3조 개정안입니다. 내용을 보면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제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특수고용과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기존의 노조법이 규정한 근로자는 이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는 것만으로 제한됐지만 네. 이 개정 법안에는 원청과 하청과의 간접고용, 그리고 뭐 우리 플랫폼 노동자나 우리 방송 작가분들, 이 프리랜서의 형태의 노동자로 일하는 분들까지 노동조합이 원청회사를 상대로 활동을 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범위가 좀 넓어진다는 개념인데 네. 이번 개정으로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이 어떤 분들이 계실까요? 네, 아마 우리 언론상에서 많이 보셨던 이 화물 노동자들이 네. 우선적으로 또 해당이 됩니다. 네. 이 현행 법에서는 이 근로조건 통제는 화주로부터 받지만 이 법적으로는 개인 사업자 이렇게 그렇죠. 분류가 되고 있는데 네. 이 화물 노동자 그리고 일용직으로 분류되고 있는 이 건설 노동자의 노동조합 활동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때문에 지금까지 그랬죠. 네, 이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또 최근 들어서 이 배달 라이더분들 이분들 이 플랫폼 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 역시 이 배달 어플을 가지고 운영하는 이 대규모 플랫폼 업체를 상대로 이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게 바뀌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원청의 책임을 조금 더 부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어서 원하청 불공정
거래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법안인데 지금 한 10여 년째 법안이 상정됐다 폐기되기를 반복했는데 이번 국회에서는 어떤 결론이 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근로 조건, 여건이라고 해야겠죠. 네. 이게 좀 개선이 되는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좋겠네요. 자, 이번엔 백 기자의 뉴스톡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난 12일 대구 도시철도 X코선 기본계획 초안이 공개된 이후에 역사와 노선도를 둘러싼 논란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상 X코선 정거장은 수성구민운동장에서 이시아폴리스까지 11곳인데요. 네. 하지만 정작 X코역과 X코는 그 지도상 직선거리로 350m, 또 도보거리로 5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전 X코선 예타 통과 당시 때부터 X코와 맞닿은 X코역 건설 요구가 거셌지만 대구교통공사는 건설비 부담과 환경 훼손 등을 이유로 이번 기본 계획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엑스코역이라고 부르기가 좀 어려운 엑스코역이 그렇습니다. 되는 건데 도보거리로 500m 정도면 좀 거리가 상당한데요. 꽤 되는 네. 거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종합유통 인근의 이제 종합유통 당지 상인들은 네. 도시철도 사각지대인 엑스코와 인근 종합유통단지의 도시철도를 연결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면서 반발을 하고 나서고 있고요. 네. 또 전체적으로 넓은 역 간의 거리도 이제 민원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이번 기본계획상 X코선 역 간 평균 거리는 1,227m라고 하는데 네. 도시철도 3호선이 800m 미만이거든요. 이와 비교했을 때는 큰 네.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교통 분야 전문가들은 이제 이용자들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면서 네. 연계교통수단 확충 등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어서 천 기자 뉴스톡 하나 더 전해주시죠. 네, 최근 동물보호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이 동물 학대라면서 이 소싸움 축제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 대구 달성군이 이 다음 달에 또 이 소싸움 경기를 열 예정인데요. 일단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이 도박이나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동물학대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속 경기에 한해서는 예외 조항을 뒀는데 네. 이 소싸움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네. 전국의 11곳의 지자체에서 소싸움 대회를 열고 있는데 이 경북에서 청도군, 대구에서 달성군이 이 소싸움 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2020년, 21년에는 개최하지 않았지만 네. 이 지난해부터 다시 개최가 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저도 청도만 알고 있었는데 굉장히 네. 많은 지자체에서 소싸움 경기가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럼 각종 지자체들이 반응을 좀 달리 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달성군에서는 몇몇 민원 전화가 오긴 했지만 주민 반대가 심하지 않아서 네. 뭐 중단 논의는 없다고 밝혔고요. 이 청도군 같은 경우에는 소싸움이 민속 경기다. 어떻게 보면 무형문화재다. 이 부정적인 소싸움이라는 말 대신에 소 힘겨루기라는 말로 좀 바꿔 부르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네. 이 동물 보호에 대한 이 인식 자체가 과거와 좀 달라지고 있는 점 그리고 또 민속 문화를 지속하는 것 사이에서 이 적절한 경계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이제 고민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양측의 입장이 좀 첨예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네요. 두 기자의 뉴스톡이었습니다. 네, 이제 이슈톡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어제 제2대구의료원의 설립 문제를 놓고 대구시가 주최하는 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근데 이게 제2대구의료원을 다시 짓겠다는 토론회인지 뭐 어떻게 지으면 좋을지 의견을 듣겠다는 건지 설립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겠다는 토론회인지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 토론회의 취지 뭐 어떻게 마련됐는지부터 설명을 좀 들을까요? 네, 어제 열린 토론회 제목이 이렇습니다. 제2의료원 관련 사항 및 공공의료 강화 방안에 관한 정책 토론회. 이 대구시 정책 토론 청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대구 시민단체 회원들 400여 명이 직접 청구해서 열린 토론입니다. 300명 이상이 서명해서 주요 정책에 대한 토론을 청구하게 되면 이 대구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토론을 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막상 제2대구의료원 관련 정책 토론회는 열리긴 했지만 제2대구의료원이 설립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의문을 갖고 있는데요. 이 설립 논의 자체가 지금 코로나 대유행을 겪으면서 현재 대구 지역 공공의료 인프라만으로는 감염병 등 재난을 좀 막기 어렵다라는 것이 드러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됐습니다. 여기에 권영진 전 대구시장도 대구의료원 기능을 정상화하겠다라는 의견을 내비치면서 설립 논의가 불타올랐는데 그 홍준표 시장이 그 시장 후보 때부터 제2대구의료원 설립에 부정적이었고 또 경남도지사 시절 진주의료원을 폐쇄한 전력이 있으면서 지금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온 상태입니다. 네. 코로나 팬데믹 때문이겠죠. 이제 공공의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은 시민분들이 피부로 느꼈다고 볼 수 있을 텐데 공공의료라는 거의 개념을 좀 명확하게 잡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영리병원이 없으니까 사실상 다 뭐 공공의료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얘기도 하거든요. 네, 홍준표 대구시장이 선거운동을 하던 후보 시절부터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리와 비영리를 가르는 기준은 이 법인의 성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 회사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주주나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게 된다면 이 수익이 바깥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를 이 영리법인이라고 하고요. 이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이 돈을 많이 버는 게 불가능한 게 아니라 그 돈을 그 법인 안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에게만 쓸 수 있도록 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원이 돈을 많이 벌어서 직원들에게 월급을 많이 나눠주는 것도 이 비영리 개념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공공의료를 좀 이렇게 좁게 보면 안 된다. 이 정부의 공공의료의 사업에 법적 배경이 되는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을 보면 공공보건의료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이나 계층, 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 증진하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거든요. 이 이야기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이 건강권을 보장하는 것이 좀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공공의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공공의료에 대한 우리가 개념을 잡아봤으니까요. 일단 토론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천 기자가 현장 분위기를 담아오셨다고 하니까 듣고 이야기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병원을 할 때 전부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쏟아져 나오는데 가만히 보면 이게 결국은 지금 같으면 인력 문제로 귀착이 돼요. 짐은 뭐 할 건데 지금 대구의료원도 의사 없는데 어떡할 건데 경북대가 위탁을 하려도 경북대는 우리도 의사 없는데 뭔 위탁이야. 이건 뭐 여기뿐만 아니라 좀 전국이 다 그렇습니다. 성남시 의료원도 위탁을 하고 싶어 시장님이 막 여러 군데를 다 했는데 아무데도 안 받겠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난감해하고 있는데 다 하신 얘기죠. 지역 책임의료기관 전국에 70군데 만들겠다. 대구에는 지금 보면은 2군데를 하라고 이렇게 지금 돼 있잖아요. 동부 서부에 일단 하나씩 있어야 돼서 지금 현재 있는 대구의료원을 강화시키는 건 당연하고 빨리 동구 쪽에도 하나 또 지역 거점병원을 하나 만들어서 대구를 시민들에게 행복을 제공하는 그런 게 왔으면 좋겠습니다. 대구에 뭐 공공병원은 꽤 많지만 사실 대부분 특수 목적이나 뭐 그렇기 때문에 지역 거점병원 역할을 할 공공병원은 거의 없죠. 그러니까 이 대구의료원 강화와 제2대구의료원의 설립이 양자택일이 아니라 좀 동시에 추진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건데 대구의 공공병원이 더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근거를 좀 짚어볼까요? 네, 방금 말씀하신 분이 이 조승현 전국지방의료원 연합회장입니다. 인천의료원장을 하고 있고요. 어제 나왔던 이 이야기 중에 중요했던 게 이 대구에 뭐 공공병원이 많다라고 하는데 공공병상 이 전체를 살펴보면 9.9%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여러 번 나오지만 인력 문제인데 인력을 장기적으로 양성하는 방안과 단기적인 해법 두 가지 모두가 제시됐습니다. 이 공공의과대학 이 설립이 장기적 과제라면 PA 간호사라고 부르죠. 이 진료 보조 인력 간호사 제도를 이 도입하고 이 더불어서 공공 임상의 제도를 이 도입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의료 인력을 전반적으로 늘려가고 공공병원 제2대구의료원을 설립하는 것이 공공병원에 대한 전체 위상이 높아지고 그래야 의료진들이 공공병원을 좀 기피하는 문제도 해소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로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그 공공임상교수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요 공공임상교수란 그 국립대병원 소속의 정년 보장이 되는 정규 의사로 소속 병원이나 지방의료원, 적십자 병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코로나 같은 감염병 등을 담당하는 의사 인력을 의미합니다. 네. 이번 그 토론회에서 조승현 회장은 공공임상교수제 도입으로 공공병원 의사 인력을 안정적으로 수급하는 동시에 또 의료질까지 높일 수 있다라고 봤는데요. 네. 하지만 이 역시 인력이 얼마나 충분히 확보되느냐에 따라서 제도의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네. 인력 규모를 늘리는 등 꾸준한 노력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새로운 공공병원 대구시민 행동은 대구시가 제2대구의료원 설립을 중단시킨 이유를 좀 따져 묻겠다라고 했는데 이야기 잠깐 들어보시죠. 현재 대구의료원을 강화해서 성공하지 않으면은 제2의료원은 이제 꿈도 못 꾼다라는 어떤 이런 걸로 지금 보여져서 이게 좀 이렇게 할 문제이냐. 대구의료원 강화 부분에 달구벌 주치 이 부분이 이제 동구까지 이렇게 가겠다 말씀하셨지만은 그 달구벌 주치 사업이 이제 동구까지 가는 데만 해도 차 밀리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니까 한 2시간이 걸리더라. 대구의료원이 강화되고 제2의료원을 지금 시작한다 하더라도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어쨌든 공공병원 하나도 지금 제대로 건립해서 하려면은 10년을 내다봐야 되는데 그러면은 20년, 30년이 지금 더 걸릴 문제인 거냐. 이 제2대구의료원 설립을 바라는 시민사회단체들이 간절히 바랐던 정책 토론회였으니까 뭐 할 말이 많았을 텐데 어떤 얘기들이 나왔죠? 네, 어제 이 달구벌 주치 사업 얘기가 잠깐 또 언급이 됐는데요. 이 시민사회가 주장하는 게 대구의료원 기능 강화와 동시에 제2대구의료원 추진도 좀 함께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냈습니다. 대구의료원 쪽에서도 이 밝힌 게 감염병 사태가 5년 단위로 계속 올 건데 이 제2대구의료원 건립 전까지 감염병을 또 겪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제2대구의료원 강화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현재 의료원을 강화한 것과 더불어서 제2대구의료원 계획 역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함께 추진해야 된다. 양자택일이 아니다라는 요구를 강하게 했습니다. 네, 실제 코로나로 의료 붕괴 위기까지 겪은 시민들이 이제 공공병상 확충을 요구하는 것은 좀 정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또 제2대구의료원 설립은 사실상 시민들의 그 수기 과정을 이미 거친 결과입니다. 대구 시민 10명 중 7명이 설립에 찬성을 했고 또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한 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에서도 400에서 500병상 규모의 공공병원 설립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 더해서 또 지난해 제2대구의료원 설립 서명운동에 나선 대구 시민이 한 1만 명 정도 되면서 많은 이들의 수건 사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대구의료원 기능 강화 방안 나왔었는데 어제 토론회에도 뭐 같은 내용이 얘기가 된 건가요? 네, 특히 의료 인력 확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대구시가 하겠다던 목표치의 지금 절반 정도 달성했다. 네. 의료원 쪽에서는 이걸 100% 목표 달성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했는데 특히 일종의 성과제를 도입해서 질을 높이겠다고 하는 부분은 과연 의사들에게 성과급제를 도입하는 게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대구의료원도 설립하고 제2대구의료원도 설립하고 대구의료원도 더 강화가 되고 이게 제일 좋은 건데 현실적으로 정말 안 되는 건지 두 분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우선 그 홍준표 대구시장이 제2대구의료원 설립에 대한 의지가 크지 않으니까 좀 추가 설립에 대한 논의는 지지부진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또 기존 대구의료원이라는 공공병원 강화라는 측면에서 일부 전진한 측면도 있겠지만은 병원 몸집을 부풀린다고 해서 시민 신뢰를 받는 병원이 될지는 여전히 의문이 남거든요. 네. 의료는 결국 양보단 질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구시가 적정한 의료 수가와 의료진 처우 개선 방안, 의료 인력 공급을 위한 돌파구를 확실하게 찾고 실현을 한다면 제2대구의료원 설립 타당성도 좀 나중에 더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네, 일단 예산 확보가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이 문제가 앞으로는 예산 문제가 가장 중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대구시의 의지에 따라서 이 예산 확보 분야가 좀 제대로 이루어질 건지 나오게 될 건데 이 시민들의 관심이 또 무엇보다도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기자의 이슈톡 뉴스민의 촌영길 기자, 매일신문 배주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키워드로 보는 지역 정치권 소식 매일신문 김병훈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소식 볼까요?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첫 심사에 들어간 TK 신공항 특별법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내일인 16일 교통법안 심사 소위를 열고 신공항 특별법에 대한 심사에 시작한다는 소식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드디어 첫 발을 떼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TK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마침내 심사 작업에 돌입합니다. 지난해 8월 홍준표 대구시장의 의뢰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지 6개월여 만입니다. 국토위 교통법안 심사 소위는 16일 오전 10시부터 소관 법률안 심사에 들어가는데요. 신공항 특별법은 전체 15개 안건 중 8번째로 논의됩니다. 이 자리에서 여야 위원들은 신공항 특별법을 두고 난상 토론을 벌일 예정입니다. 네, 교통법안 심사소위원회가 특히 신공항 특별법 통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관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법안 처리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먼저 통상적인 법률안 통과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국회는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즉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가 아닌 소관 상임위에서 통과 여부를 사실상 결정합니다. 특히 상임위 내 법안 심사 소위에서 여야 합의가 성사되느냐에 따라 법률안의 운명이 좌우되는데요. 즉 TK 신공항 특별법도 국토위 교통법안 심사 소위 문턱만 통과하면 사실상 최종 통과가 확정되는 셈입니다. 네. 그럼 여야 합의로 법안 소위를 통과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는 통과가 어렵다는 게 중론입니다. 교통법안 심사 소위 위원장인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TK 신공항 특별법에 부정적이기 때문인데요. 최 의원은 부산 사하구를 지역구로 둔 야당 재선 의원입니다. 최 의원은 특별법 내 특혜 조항을 문제 삼고 있지만 속내는 부산 가덕도 신공항이 TK 신공항에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별법 심사의 길목에 있는 최 의원이 통과를 거듭 반대할 경우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네, 이 특별법 제정이 될지 장기 표류가 될지 중요한 결정의 순간을 앞두고 있으니까 민주당도 적극 나서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강민구 대구시당 위원장과 인미의 경북도당 위원장은 어제인 14일 국회를 찾아 최인호 의원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최 의원에게 TK 신공항 특별법에 대한 협조를 부탁했는데요. 이에 최 의원은 특별법을 반대하거나 발목을 잡을 생각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다만 정부가 TK 신공항과 가덕도 신공항을 동시에 건설할 수 있는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볼까요? 네, 다음 키워드는 TK 현역의 충격적인 컷오프입니다. 대구 경북 현역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국민의힘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임한희 의원이 예비 경선에서 떨어졌다는 소식입니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주요 당권 주자들이 TK 표를 얻기 위해서 우리 지역을 찾아서 그렇게 공을 들인 걸 다들 아는데 정작 TK 정치권의 경쟁력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경북 영천 청도를 지역구로 둔 재선의 임한희 의원은 TK 친윤계 주자를 자처하며 최고위원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그런데 지난 10일 발표된 여론조사 컷오프 결과 전체 13인의 후보 가운데 상위 8인에 들지 못하고 조기 탈락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책임당원 6,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는데요. 전체 당원 중 TK 당원의 비중은 약 21%로 수도권 다음으로 많습니다. 이에 TK에서 나홀로 출마한 이만희 의원의 컷오프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됐는데요. 네. 이 의원의 충격적인 컷오프에 TK 정치권 전체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무난할 것으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 충격이 더했을 텐데 이만희 의원이 예비 경선의 문턱을 못 넘은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네, 먼저 이만희 의원의 전국적인 인지도가 낮았던 것이 핵심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네. 컷오프를 통과한 8명의 후보를 보면 중앙 정치에서 활약하거나 방송 활동을 활발히 한 공통점이 있는데요. 반면 이 의원은 지역 정치의 무게를 뒀고 방송 활동이 전무했습니다. 전국적인 인지도가 낮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네. 그럼에도 이 의원은 전당대회 출마를 위해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사실상 없었다는 지적입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낮은 인지도 외에 다른 원인은 없었을까요? 일각에선 이만희 의원이 TK 현역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출마했음에도 TK 단일 대우 형성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 TK 동료 의원들의 지원 사격을 받지 못했다는 말인데요. 네.
국회의원의 지지가 없을 경우 당원들 역시 이 의원에게 투표할 동인이 사라집니다. 결과적으로 독자적인 선거운동으로 최고위원 당선을 노린 이 의원의 선거 전략이 다소 안일했다는 얘기입니다. 좀 안일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에는 TK 정치권이 아무도 없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에 TK 현역 국회의원이 포함될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다만 원외에서 김재원 전 의원이 최고위원 선거 컷오프를 통과해 본경선에 진출한 상황인데요. 김 전 의원은 경북에서 3선 의원을 지낸 TK 정치인으로 분류됩니다. 지난 2021년 전당대회에 이어 2연속 최고위원 당선을 노리고 있는데요. 원외지만 유일한 TK 주자로서 최고위원에 또 한 번 당선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만희 의원이 이번 TK 컷오프를 탈락한 이후에 어떤 소회를 밝혔는지 혹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만희 의원은 언론과의 접촉을 삼가하면서 정치적 잠행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TK의 국민의힘 정치권에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앞으로 가지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지역 정치권 소식 매일신문 김병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구의 시내버스 막차가 그동안 종점까지 운행하지 않아서 불편하다는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일정 시간이 되면 승객들이 내려서 걸어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었는데요. 대구시가 이번 주 토요일 18일부터 종점 운행을 의무화합니다. 하루 3만 7천여 명 정도의 시민이 좀 더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는 반가운 소식 전해드리면서 2월 15일 아침의 광장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